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독신세 또는 싱글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독신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에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요. 글쎄요. 저라면 아무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 세금 때문에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그런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뺏는 것이 아닌가요? 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든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면 실시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독신세 또는 싱글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독신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에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요. 글쎄요. 저라면 아무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 세금 때문에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그런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뺏는 것이 아닌가요? 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든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면 실시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겠죠.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여서 여러 나라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각종 대회장은 물론 선수들의 숙소까지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부족한 편이어서 대회 기간 동안 평창을 찾는 사람들의 발이 돼줄 대중교통의 운전자들도 대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이나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겨울 운동 종목들의 매력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국민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여서 여러 나라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각종 대회장은 물론 선수들의 숙소까지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부족한 편이어서 대회 기간 동안 평창을 찾는 사람들의 발이 돼줄 대중교통의 운전자들도 대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이나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겨울 운동 종목들의 매력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국민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와 요구에 부응하여 저희 미술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에 미술관에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술관 관람객이라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이를 동반한 어른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관람 당일 체험 시작 30분 전까지 미술관 내 체험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와 요구에 부응하여 저희 미술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에 미술관에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술관 관람객이라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이를 동반한 어른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관람 당일 체험 시작 30분 전까지 미술관 내 체험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자율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율 근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런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시간 활용을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육아나 자기계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율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기업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 근무제가 업무 성과와 조직 문화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직원이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자율 근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정해진 근무 시간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7시에서 10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퇴근 시간도 그런 식으로 일정 시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자율 근무제가 더욱 확대돼야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자율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율 근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런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시간 활용을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육아나 자기계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율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기업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 근무제가 업무 성과와 조직 문화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직원이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자율 근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정해진 근무 시간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7시에서 10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퇴근 시간도 그런 식으로 일정 시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자율 근무제가 더욱 확대돼야겠죠. 37번 38번